병약, 용신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용신이 들어오는데 좀 이상하겠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한 거는 이제 공통보감하고 적천수, 명리, 정정 등등 좀 복합된 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론이 공통보감 이론이 아니고 명리 정종에서 이제 병약 설가, 명리 탐원의 병식명과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좀 이제 내가 얘기했던 거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계절을 춘절서 동지서부터 춘봉까지를 봄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음양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동지 기준이었었는데, 이거는 오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오행을. 음양이라는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병야로 분석하는 건데, 이제 병야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알다시피 사주가 병이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사주, 이런 사주를 다 어떻게 살아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주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살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면은 귀하게 살아있어. 곱게, 지도자급이거나 아니면 거부가 되어 있거나. 근데 되게 병약을 하는 데는 부자 사주라기보다는 귀한 사주가, 명예가 이렇게 지위가 높고 아니면 사회에 어떤 큰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자기보다는 사회를 혹은 뭐 민족을 혹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병약에서 많이 나와요. 되게 병약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극한 상황, 그러니까 출하 추동에서 극한 환경이 있어. 그 극한 환경이라면 또 결국 수하가 만드는 거예요. 수하가 잘못해서 목금이 이제 병이 드는 거거든. 수하가 잘못해서 목금이 병이 드는 건데, 그 목금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서는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이 있어야 돼.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약이 없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위의 어떤 저게 명예의 어떤 어려운 삶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삶, 아주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병원에 있는데 약이 없는 사람. 그리고 너무 약만 있어가지고, 약은 잔뜩 가지고 태어났는데 병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한량이라고 선대라고 해요. 약은 있는데 병을 만나 이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데 병을 평생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또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거는 이제 알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배웠어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 찍고 넘어갈 때 처음에 강의를 안 한 것 같아요. 기세의 판단이라고 해서 봄이면은 목이 왕하다. 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개념으로서는 이제 동지서부터 춘분까지 그 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묘진을 이제 봄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묘진사. 봄이라는 개념은 인묘진사 월.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는 개념은 진사오미 신. 7월까지. 그렇죠?
이제 봄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봄이라는 개념은 축인묘진사 아니지, 인묘진사 진사오미신 5개월씩을 보세요. 한 계절을. 그러니까 기운이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운이 뒤에서부터 미리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축인묘진사를 봄으로 보고, 여름은 진사오미신을 여름으로 보고, 저 가을은 미신유술해를 가을로 보세요.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술해자 축인까지를 겨울로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오행의 기운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게 때라고 보면 돼요. 음양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계획하고 움직이기 전에, 활동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고 움직이는, 계획적인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변을 하는 데 있어서는, 50대 이전에 보는 사람들은 오행으로 보는 게 잘 맞아요. 그런데 30대 이후, 30대 이전을 보는 사람들은 음양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야지 30대 이전은 되게 현명하고 이렇게 보면 똑똑하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오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음양을 기준으로 하고, 50대, 40대 같은 경우는 육신을 이제 주로 하는데 50대 같은 경우는 음양, 오형 중에 오형을 중심으로 해서 음양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크게 계획을 안 시켜도 돼요. 왜 그러냐 보면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세요. 먹고 사는 문제. 50대 이후 사람들은 생활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지금도 이제 있기 때문에 오행으로 지금 이런 오행으로 보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명리학은 꼭 알아야 되는데, 주자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만군의 명리학 책을 읽는 것보다가 예자만 기억해라. 병리학 지사, 병리학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참 묘하다 그랬어요. 묘하다. 사주라는 참 묘하다. 사람이 묘하다는 거야. 왜? 그 병등사주를 보면은 조화롭지 않은, 중화가 맞지 않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미월에, 물이 한 점 없는 오미월에 조화롭지 않잖아.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묘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자연이 그렇다 그러면 묘하다는 말은 안 써요. 그냥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사람이 이제 극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참 묘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춘절은 목이 왕해야 돼요. 목이 왕한 게 있죠. 목이 왕한 게 있는데,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거는, 왕하려고 하면은 천간의 투관이 돼야 돼요. 일단 왕하다라는 기준이 그래요. 천간의 투관이 돼야 돼요. 천간의 투관이 되어야 내가 춘절에 목이 왕하다. 춘절에는 주인이 목이다. 목이 주인으로서 하려면, 내가 주인으로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면 천간의 투관이 되어야 된다. 춘절에 태어났는데 나는 금인데요, 일간이 금인데요 라고 그러더라도 일간이 금이지만 나는 목이야. 목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인묘진월이다 그러면 나는 목이구나. 내가 뭐 수로, 일간이 수든 화든 뭐 금이든 토든 관계없이 나는 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춘절에는 목이 잘 자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검색수. 수는 수생목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수는 쇠해야 돼요. 그렇죠? 수의 기운은 쇠해야 되죠. 왜? 목을 키우기 위해서, 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는 쇠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화는 목의 생을 받으니까 생왕해야죠. 생왕. 생을 받아서 왕해야 된다. 생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왜 생왕해야 되냐면 목이 생을 한다는 게 목이 지향하는 표잖아요. 목은 수로다가 왕해져야 되고 화로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생왕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이제 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춘절에 금은 쇠약해야 된다. 그렇죠? 쇠약해야 된다. 쇠약해야 된다. 쇠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쇠해야 되는 거는 금이 금생수를 해줘야 되잖아. 금생수를 하니까 설기가 돼서 쇠한 거지. 그렇죠? 쇠한 거죠. 쇠하고 약한 이유는 화에게 상극을 받아야 돼요. 화에게 상극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춘절에 금이 쇠약해야지. 춘절에 금이 왕하면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화가 생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화가 없어서 쇠약해진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화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는 어떻게 해야 되나? 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해져야 돼요. 그렇죠? 왜 약해져야 되느냐? 목에게 상극을 받아야 돼요. 춘절이기 때문에 목국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해져야 된다. 약해져야 되지만은 이 약을 이제 약해지려고 하면은 약해져야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 금도 마찬가지로 쇠 약해지라고 했지 금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유지를 해야 돼. 왜? 목을 하나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목이라고 하는 춘절에 모관이라고 하는 왕관을 하나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수는 반드시 쇠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화는 생왕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금은 쇠약해야 된다. 얼마만큼 쇠해야 되냐? 수를 생하니까 내가 설기가 돼서 쇠해야 되고 화에게 내가 상극을 받았음으로 해서 이때는 이게 이제 춘절이니까 수원이잖아요. 수원이니까 화로다가 상극을 받아야 돼. 화로다가 상극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원이니까 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화의 상극을 받아야죠. 그리고 수의 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쇠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는 끊임없이 목에게 이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쇠해져야 된다. 그래서 목을 키우기 위해서 모기왕하게 되기 위해서 나머지 오행들은 이렇게 목에게 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희생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쇠해야 되는 게 왕하게 되거나 쇠약해야 되는 게 아주 막 이렇게 왕하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생왕해야 되는 게 허약해지거나 쇠약해지거나 토가 약하라 그랬는데 너무 커가지고 왕해지면은 목이 병이 된다는 거죠. 잘못되는 건 목이 잘못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수가 잘못돼서 목이 병이 되고 화가 잘못해서 목이 병이 되는 거지 가령 토가 두터워서 목이 병이 드는 건 없어. 금이 뭐 이렇게 등등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병이 드는 건 있지만 원인은 수화에 있어. 수화가 잘못돼서 목금이 잘못되는 거지 목금에 의해서 병이 들거나 토에 의해서 병이 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 그거는 병은 병이지만 병약 용신으로까지는 갈 수가 없어. 병약 용신을 논하려고 하면은 병을 논하는 거와 병약을 논하는 거에 있어서 병약 용신이라는 말까지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수화가 잘못된 거지. 수화로 인해서 목이 병들거나 수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화로 인해서 모기병, 수로 인해서 모기병. 춘절이면 사실 수화가 용이잖아, 그렇죠? 이 춘절이다 그러면은 목이 용신이라면은 목을 가지고 용신이라 그러면 수화를 가지고 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기운을 평가해요. 그래서 춘절은 목이 왕이다. 정말 왕하려면은 천간에 수간대라. 그런데 춘절에 목이 왕한 계절에 화가 왕하거나 수가 왕하거나 토가 왕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를 일간 기준으로 봐야 되고, 월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월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일간이 목일 때는 이게 일간도 목이고 월지도 목이니까 이거는 환경에서도 나를 요구하고 나도 환경에 적합한 행동을 하니까 참 좋긴 한데, 나는 금이다. 나는 일간은 금일간인데 월은 목이다. 그러면은 내가 채약해야 되잖아. 채약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이 춘절에 내가 이용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수에게 이용돼야 되고 화에게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간이라는 나는 이 춘절에 쓰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내가 일간이 화라고 하면은 목에게 생황하게 나는 이제 내가 목적이 돼서 목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내 주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가 약하거나 없어가지고 이제 금방 목을 당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 목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환경과 내가 서로 괴리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은 공공한 삶이다. 힘든 삶이다. 항상 그래서 나는 목이다라고 하는 기준을, 춘절생은 기준을 삼고 환경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춘절에 내가 목을 키우기 위해서 세하게 살아야 될 거냐, 일간에 따라서는 내가 약하게 살아야 될 거냐, 아니면 쇠해져야 될 거냐. 이게 내가 춘절에 살아가야 되는 나의 자세다. 내가 목이라면 당연히 왕이 되지만 목이라는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는 수화가 잘못된 거 가지고는 이제 약이라고 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춘절에 이제 잘못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병이라고 하면 수가 먼저 잘못돼서 되는 게 있죠. 그러면은 목이 다해서 수가 축이 되는 거예요. 수축, 목다 수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가 많아서 목이 떠버리는 게 있어. 수다 목부가 있어. 세 번째는 목다 화식. 그렇죠? 목이 많아서 불을 꺼버리니까 목다. 그리고 화다 목분. 화가 많아서 목을 태워버리는 건 뭘까? 그리고 금다 목절. 금다 목절이라는 게 있어요. 금이 많아서 목이 절하는 거는 이거는 뭘까? 한문을 내가 써드려야 될까? 한문 안 써줘도 될까요? 한문은 내가 다 써. 한문씩 이렇게 토가 다 해서 화식하는 거는 병약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목이 다 해서 수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는 목이 많다라는 거는 목이 다 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목이 말 그대로 목이 다 하다, 목이 많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화가 왕해서 목이 너무 많이 커버린 거야. 너무 많이 커버려가지고
이때 수원인 물인 개수죠. 이때는 춘절인데 개수가 수원을 못 만난 거예요. 수원을 못 만나서 목가 수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을 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때 이제 고전에서는 그냥 경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수가 수원을 못 만나서 병이 걸린 거예요. 끊임없이 아까 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는 쇠해야 된다 했죠. 쇠해야 되는데 수가 쇠해야 되는데 쇠하고 나서 금의 생을 받아야 돼. 금이 아까 쇠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금은 수를 생하느라고 쇠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쇠해져야지 없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어머니가 아프더라도 목 입장에서는 아프더라도 있어줘야지 없어져서는 안 돼.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관이다라고 할 때는 쇠약하지만 관설이를 대고 있지만 관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야. 쇠한 대로 그냥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생을 약하게라도 받고 있어야 되는데 받지 못했을 때 이제 목다 수축이 되는 거야. 목다 수축은 그래서 너무 이제 이렇게 왕성한 목이 너무 크려고 하니까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은 거죠. 목표를 너무 크게 잡아놓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래 끝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해놓고 중간에서 못하게 되는 거죠. 목의 입장에서는 너무 내가 목표는 내가 크게 잡았는데 수축이 될까? 그러니까 또 준비를 그만큼 부족하게 된 거죠. 목이 다 하다 이러면은 목이 사주에 3개, 4개가 있다.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뭐 있다 그러면 그 목이 많은 거가 각자의 수가 필요하죠. 각자의 수가 필요한데 수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목이 다 하다 그러면은 다 한 것만큼 재주도 같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이 간목은 이런 재주, 을목은 또 경쟁력, 간목은 실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라서 수가 각자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수가 턱없이 부족한다. 그러니까 수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은 많은데 목표는 크게 잡아놨는데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금을 만나서 그렇죠? 금을 만나는데 경금을 만나야 되는데 경금을 만나서 금생수를 갖고 다시 수생목을 한다면은 새롭게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신금으로 하면은 경금으로 신금으로 하게 되면은 수원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목을 이제 이도시킨다 했죠. 다른 기술로 간다 그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경우는 또 역시 목이 여러 개면 금금목을 해줘야 돼. 절지를 해줘야 돼. 절지를 해주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목이 다 하거나 목이 왕했을 때 경금이 금금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왜 금금목을 해야 되냐? 금금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목이 다 하고 토가 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평 땅에다가 10평의 심어야 될 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즉 말해서 환경에 맞지 않는다. 환경에. 자, 토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목에게는 만약에 토가 재물이다 했을 때 토가 간목한테 토가 육신으로 가면 재잖아. 토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그 재물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고 목이 왕하면은 쟁제가 일어난다. 쟁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금으로다가는 목을 절취하는 목적은 토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넘어가가지고 간목이라는 경금이 을목이는 간목을 절취를 하는 이유는 재생관을 하기 위함이죠. 그 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오행에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알고 육신으로 넘어가면 쉬워요. 춘절에 목다수축은 목다수축에서 이렇게 절취를 하는 이유는
토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토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이 토 속에는 어떤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환경이라고 그러고, 시절이라고 그러고, 변화를 주관한다고 했죠. 변화를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기왕에서 이제 금이 절치를 하는 거는 토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거를 이제 외워놓으시면 돼요. 수다목구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요거는 개수가 하는 거죠. 수다목구라고 하는 거는 임수를, 왕한 임수를 토가 막지를 못해서 일어난 거예요. 왕한 임수를 토가 막지를 못해서, 목이 이제 부한다. 목이 이제 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뜰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을목이, 간목이라고 하는, 그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을목이 그는 간목인 거 아시죠? 을목이 간목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을목이 간목을 못 만난 게 문제가 아니고, 토가 임수를 못 막은 게 1차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1차적인 원인이지, 을목이 간목을 못 만났을 때 이제 부흥한다, 뜬다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그 이후의 문제이고, 먼저 문제는 이제 토가 임수를 못 막은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임수가 을목이 이제 부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춘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못 막았다라고 얘기한 건 수다목구라고 하는 게 춘절의 수다목구가 있고 하절의 수다목구가 있어. 하절의 수다목구는 정말 물이 많아가지고 뜬 거야. 뜬 건데 춘절의 수다목구는 뭐야? 얼어 죽은 거야. 얼어 죽은 거. 수가 왕에서 얼어 죽은 거라고.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춘절에 수가 많다 그러면 수다목구가 됐다 이 의미보다는 춥다, 얼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절에 수다목구는 실제로 물이 있어서 떠다니는 거죠. 떠다닌다는 얘기는 공부를 못한다와 안 한다가 있어. 공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다목구가 춘절에 이렇게 있는 거는 어느 날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눈을 감고 있었어. 햇빛을 가리고 있었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춘절의 수다목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춘절의 수다목구라는 의미는 화가 없다는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하절의 수다목구는 내가 넓은 세상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러 간 거냐, 이런 공부 저런 공부하러 간 거냐는 토를 가지고 구분해요. 간목이 만약에 이제 수다목구를 한다고 하면은 간목은 수다목구가 잘 안 돼요. 대개 보면 을목이 수다목구가 있는데 토를 만나게 되면은 정착을 해서 학문을 받아들이죠. 임수의 수다목구가 뭐야? 넓은 학문이잖아요. 경영 학문, 외부 학문. 이게 보면은 폭넓게 받아들이는 경영 전략 이런 것들이 임수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토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고, 토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못 배웠고 내 주위 사람들은 배웠다. 내 주위 사람하고 항상 음량으로다가 비교를 해야 돼. 내가 못했다가 아니고 내 주위 사람들은 다 했는데 나는 못했다. 그래서 여기는 토로다가 이제 막아가지고, 토로다가 막아가지고 이렇게 수생목을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다시 수다목구로 해결이 되는데, 요것도 보면 토도 무토로 막는다라고 하는 거와 기토로 막는다는 게 있는데, 무토로 막는다는 거는 이렇게 학문이나 지식적으로 막고 이렇게 명예지향적으로 막다면은, 기토가 막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경영전략 쪽으로 가요. 돈 버는 쪽으로, 상업 쪽으로 가요. 그래서 임수를 기토가 막았다 그러면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온 게 아니고 세상을 배우고 온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거, 뭐 경영 전략을 배우고 있다면은 무토가 임수를 나가서 유학을 갔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국을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수를 무토로 나갔냐 기토로 나갔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인드가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귀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달라지죠. 목이 다 해서 화가 꺼졌다. 꺼질 식자예요. 화식. 목이 다 해서 화가 식이 됐다.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목이 다 하다라는 얘기는, 목이 다 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병화가 목을 이제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게 있어요. 병화가 목을 많이 키우는데, 원래 병화라고 하는 거는 목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병화의 목표는 목을 크게 이렇게 키우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한데, 병화가 키우고자 하는 목적대로 크는 게 아니라 이 을목은 위로, 병화는 위로 크라 그랬는데 을목은 옆으로 크고 그랬어. 목의 성향은 오르다 퍼지다인데 을목은 뭐야? 퍼지다 오르다로 가는 거예요. 퍼지다 오르다로 가니까 목이 스스로 화를 막아버렸어. 목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행동이 자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목이 나에서 화가 식겠다라고 하는 거는 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목이 잘못한 거예요. 목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터지면서 숲을 스스로다가 가지를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빛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요거는 이제 병으로도 나타나고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이 앞이 깜깜한 거야. 해를 막아버리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계획이라든지 뭐든지 이게 그냥 깜깜해진 거야. 그래서 목표를 자기가 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중간에 목표를 포기하고, 그리고 결국 귀를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그런데 대개 여기는 이제 하식이 되게 되면은 건강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게 정신적인 건강, 그렇죠? 정신적인 건강을 이제 말하고, 여기서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라고 하고 옥타 하식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가지가 이걸 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가지가 타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이죠. 그래서 몸에 이제 병이 병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이 이제 계획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이 사람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도 이제 목다 하시게 되는데도 요것도 경금으로다가 절지를 해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이 목다 하식이라고 하는 거는 습한수를, 그쵸? 습한 목에게 들어간 거죠. 습수가 을목에게 이제 제거한 거예요. 습한수가 습한 목을 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생수한 물을 먹여야 깨끗한 물로다가 저렇게 하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절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목포리. 그리고 여기 한 개는 또 아는 게 있구나. 여기 뭐 하나는 또 뭐가 있는가 보면 을목이 너무 무성해가지고 정화를 꺼트리는 거야. 이건 병화는
병화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을목을 얘기하는 거라면, 또 하나는 이제 정화가 너무 이제 이렇게 을목이 너무 무성해서 정화가 빛을 잃는 거예요. 정화가 꺼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화가 꺼지는 거는 이거는 뭘 얘기하냐 그러면 기술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기술을 아무리 배워도 기술이 늘지 않는 거. 정화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이도를 해야 되잖아요. 목을 잘라서 이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기술이 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체능 쪽으로 갔는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예체능 쪽에 기술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은 목이 나해서 화식이 된 건데 병화가 목을 피우다가 을목이 자기 이제 그 행위로 인해서 계획을 막아버리는 거와 을목이 정화를 꺼서 기술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워도 늘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하다목구는 을목이 이제 정화의 열기를 이기지 못해서 을목이 간목을 만나지도 못했고 을목이 간목을 만나게 되면은 정화의 어떤 목분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화가 나무왕하면은 간목을 만났다고 해도 목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면은 병정화가 이거는 같이 왕하면은 이거는 목분을 시키는 거는 똑같은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정화가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도 되지만은 정화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치열하면은 병화도 할 수가 있다. 인월에 할 수 있는 게 뭐야? 인오술 된다거나 하면은 인오술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다. 화기가 이렇게 하는 거죠. 화가 왕한 게 아니라 화기가 왕입니다. 삼합은 화기가 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춘절에는 이제 인월이 화왕할 때가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로다가 약을 삼아야죠. 수로다가 약을 삼아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냐고 하면은 화다목구는 너무 목표를 정해서 너무 앞서간 거야. 너무 앞서갔어요. 차근차근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이론만 배워가지고 지식만 배워갖고 바로 어디가 중력으로 간 거예요. 중력으로. 그래서 이제 되게 이걸 가지고 뭐냐 그러면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죠. 낙하산 인사. 그리고 선거나 투표에 의한 당선. 뭐 별정직 공무원, 별정직 갑자기 뭐 이렇게 발령 이렇게 내려갖고 되는 거 있잖아. 자질이 되지를 않는데 거기까지 간 거야. 화다목분이. 근데 요거는 금생수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화다목분에서 30대 이사, 30대 사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 30대 정치가들이 나올 수 있는 게 화다목분인데 금생수가 되지 않고 그냥 이제 화다목분이 되는 경우는 30대의 실업자가 되죠. 컸다가 그러니까 너무 앞서간 거거든.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갑자기 성공을 한 것 같은데 갑자기 툭 떨어진 거죠. 이게 금생수가 안 되죠. 화다목분은 너무 앞서갔다. 아직 그렇게 할 때가 아닌데 그런 일을 중력을 맡을 때가 아닌데 일찍 맡은 거예요. 그런데 금생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능히 그런 것을 맡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금다목절이라고 하는 거는 화가 없어서 그렇죠? 화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화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화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니까 당연히 금다목절이라고 하면 요거는 수로다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금다목절이 뿌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은 뭐 묘유충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뿌리를 상하게 한다 이러면 뿌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적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생각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생각과 적성이 잘못된다면은 줄기가 신금으로다가 을목을 이제 금금목을 하는 거는 줄기가 잘못된 거죠.
이제 그 사람의 진로,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로가 잘못되느냐, 적성이 잘못되느냐, 이게 땅이 잘라지느냐, 위가 잘라지느냐. 그러니까 신금이 을목을 금다목적을 하느냐, 지지가 유금이 묘목을 금다목적을 하느냐. 뿌리가 잘라지느냐, 가지가 잘라지느냐. 근데 이거는 수로다가 약을 삼고 화로다가 보강을 하면은 되는데, 아마 이거는 거의 수로다가 보강해야 된다는 의미는 화가 없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화가 있으면은 금다목적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금이 많아도 화가 하나만 있으면은 금다목적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생길 수가 없는 건데, 요걸 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서 보강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목다 수축이라고 하면은 검정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목을 절치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목을 토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목을 다 자를 수 없으면 금생수로다가 계속 도와줘야 돼요. 목다 수축은. 이거를 금생수가 다 감당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고, 여기가 이제 보면 단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목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금생수를 못 받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고, 수기운으로 이제 목이 병든다는 거는 금이 없이 수만 있으면 왕한기운으로 한다고 하지, 끈기가 없다. 그러니까 금이 없으면 수가 왕한기운으로다가 내가 목을 생한다고 목표까지 가겠다라는 말만 하지, 끈기가 없어서 결국은 포기한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고, 금이 있으면 수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목을 생할 수 있는 수기가 있는 거고, 금이 없으면 수는 수세일 뿐이다라고 이제 책에서 해놨어요. 수세와 수기, 그러니까 기세, 수가 금생수를 받으면 수의 기운이라고 얘기를 했고, 금이 없는 수만 있는 건 수의 세력일 뿐이다. 춘절에 수의 세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목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가. 춘절에. 저 세라고 하는 건 목이 먹을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금생수를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병약용신은 병금으로 약을 삼고 수기를 보충하면 학습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준비를 해 나간다. 여기 분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금생수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수가 금생수가 받지 않고 만약에 수가 세력으로만 있다면은 수박 겉핥기 식의 공부가 될 것이다. 병화가 목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수가 필요한 거죠. 수가 필요한데, 이제 수가 끝까지, 나무가 이제 열매가 이럴 때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꽃 열매까지 끝까지 가려고 하면 금생 수가 있어야 된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수가 그냥 수생목만 한다는 거는 절대 결실까지는 갈 수 없는 거다. 결실까지 가려면 금생 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금생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력을 더 쌓고 경력을 더 쌓고 하는 의미죠. 목표를 화까지 가기 위해서, 목의 끝까지 열매까지 가기 위해서는 학력을 더 쌓고 경력을 더 쌓는다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수다 목구에 대해서 이제 보강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춘절에는
토가 수를 막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수를 담는다라는 개념을 이제 여기서 얘기했죠. 수를 담아야 되죠. 토가 물을 담지 못해서 목이 부유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춘절의 수다목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수를 얘기를 하죠. 개수를. 그래서 밭도를 타야 된다고 했잖아요. 밭도를 타는 이유는 물이 잘 흘러서 이제 수다목구를 이제 막는 거죠. 임수의 수다목구, 하절, 그렇죠. 춘절은 이제 보면 개수의 수다목구예요. 개수의 수다목구. 토가 물을 담지 못하면은 정착을 하고 떠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물은 무토로 나가야 된다. 큰 물로 이제 목을 정한다는 외부 지식을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아까 내가 보는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건 수의 양으로 판단했어요. 전번에 내가 물이 많은 곳, 바다와 저수지에 대한 구분을 해줬듯이, 물이 많으면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고, 토가 더 많으면은 이건 지방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런데 어쨌든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되고, 그래서 임수가 이제 토가 임수를 못 맡게 됐을 때는 남한테는 남은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게 공부를 해도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다수축이, 목다수축에 아까 여기 처음에 목다수축의 금전수되는 깊은 지식이라면은 수다목구가 요게 이제 보면은 토가 막으면은 요거는 넓은 지식이 되고 요거는 깊은 지식이 돼요. 부분이 목다수축이 금전수되면 깊은 지식, 수다목구가 토로 막으면은 넓은 지식. 그렇죠? 깊은 지식은 연구원과 같고 넓은 지식은 교역과 같다. 무역이나 교역, 통상 이런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목다화식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제 목다화식이 되면은 목다화식이 이제 을목이 병화를 가리게 되죠. 그렇게 가리게 됐을 때는 악습에 시달리거나 정신이 산만해지거나 지쳐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래서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경쟁력에 시달리다가 못해서 귀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불을 추구하게 된다. 이제 목다식이에요. 장래 목적을 세워놓고 목적을 향해서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이제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금으로다 절치를 해갖고 반듯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체계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된다. 최소한 자기 사주에 경금이 있거나 운에서라도 경금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컨설팅을 받아서 자기 길을 나가야지. 목다화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경금이 없거나 이제 약이 없다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 이거 하는 게 맞아요, 나 이 공부하는 거 맞아요, 나 이 일 하는 게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목다식 경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이 장사가 내한테 맞아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확신이 없이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에서조차도 경금이 없으면 가서 컨설팅을 받는 게 좋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목다 하시게 되면은 경금으로 임금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인 통제를 해요. 외부적으로 통제를 해요.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한다거나 이렇게 게임을 못하게 한다거나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강제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강제로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경금의 근근목이죠. 그래서 강제로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제 시키는 얘기고, 신금이 하게 되면은 이도, 그러니까 업을 버리고 다른 업으로 이제 하게끔 만드는 게 신금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으로 이제 이 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게 보면 한 4, 5년 주기로다가 직업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이가 한 4, 50대 갖고 내가 내 원래 직업이 뭔지 자기도 잘 몰라. 신금으로다가 절제를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가 하니까 원래 내가 잘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회사에서 격리하다가 갑자기 뭐 영업을 한다거나 그러다 뭐 갑자기 부동산을 간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자기 직업이 뭔지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 이런 게 이제 주기적으로 4, 5년 사이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절제를 하는 사람은 꼬시기가 참 좋대. 사기치기가 참 좋대. 이거 하면은 돈 돼. 그러면서 꼬시면은 이거 하다가 또 버리고 그리로 가고, 이거 하다가 버리고 또 그리로 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마누라가 신금으로 절제를 하면은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제일 싼 거 보내야 돼요. 제일 싼 거 보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만둘 거니까. 그리고 그만두게 되면 그냥 기분 좋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꼭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만둬. 그러니까 신금에 근근목된 사람은 어차피 또 바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게 신금입니다. 근데 그게 꼭 춘절만인가요? 춘절에 목다 하식을 신금으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춘절에 해당되는. 그래서 경금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 행동이나 좋아하는 것을 강제로 못하게라도 해서 바르게 끌고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신금으로 이제 하는 사람은 이래저래 계속 바꾸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정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가 본업인지 모를 정도로 바뀌게 된다. 근데 이제 겨울쌤이 대운이 바뀌어서 범운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절제가 되는 되게 이런 똑같은 것들은 거죠. 이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운에서 이렇게 온다라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운에서 보강을 하게 되면은 병이 이제 되는 거죠. 아니면 약이 오거나 병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대운에서 약을 만나거나 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대운에서 병을 만나거나 이게 지금 현재 뭐 목다수술 같은 금생수가 약이잖아요. 금생수를 갖고 났는데 이제 목이 이제 이렇게 운에서 만나야겠죠. 춘절을 가서 목을 만난다면 이거는 약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목을 만나는 게 되는 거지만 목다로다가 태어났는데 목다수술로 태어났는데 금을 아주 만날 수 없다면은 병원인데 약을 못 만났으면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경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다가 내가 이런 사람 고쳐주는 사람이 이게 내 직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컨설팅 해주고 여기에서도 그래요. 경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목다식된 사람들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금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연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거기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목이 많은데 신금이 절지를 하면 그 원국에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원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게 얘기하는 산만하지 않아요, 좀 사람이? 산만하다기보다가 신금을 가령 신금을 신금이 절지했을 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때 가능한 나중에 한 40, 50대가 되면은 반드시 남편한테 한 번에 어떤 뭐 아픔을 겪어야 돼요. 만약에 식상을 신금으로 자식이 이제 신금이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식상한테 반드시 그 목을 당해요. 절지를 해요. 그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냉혹해요. 언제 10 중에서 9 정도 지났을 때, 8, 9 정도 지났을 때 그게 나와. 처음서부터는 안 나와. 신금이라는 거. 그래서 그 신금이 내인데 관이냐 식상이냐 뭐냐에 따라 가지고 식상이면 자식한테 한 번 자식한테 당하겠네. 당한다. 그러면 식상이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응. 힘이 없을 때 자식이 나를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무토, 기토 일주들이 식상이 금이잖아요. 되게 이제 금은 여자들. 거기에 이제 목이 있어야지. 을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으면 춘절이면은 목이 나다. 네. 이렇게 보면 되고. 목이 나다라고. 근데 육신으로 식상인데 지금 그럼 식상이 나를 버린다. 이렇게 그냥 보면 돼.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일간이 아니고. 헷갈려. 내가 그랬잖아요. 일간은 의미가 없다고. 근데 자꾸 이제 헷갈려요. 우리가 일간. 아니 지금 우리 오행 공부하는데 왜 자꾸 일간이 헷갈려요? 나 근데 일간 우리 얘기 한 적 없는데 육신에 가야 일간 얘기가 근데 나오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그냥 일간에 맞춰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행에서는 일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네. 월지로 맞춰요? 한두 번 이 얘기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럼 월지로 맞추면 월지 범태생. 그러니까 춘절생은 목이 네, 목이 나고. 나다. 그럼 거기서 목은 신금이 자르면 나를 자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어려워. 이게 헷갈려. 자꾸 왜 헷갈려? 자꾸 일간에다 대입을 하게 돼요. 일간데 이번 육신을 내가 넘어갔을 때 일간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지금 육신 가끔씩 넘어갔을 일간 얘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간 얘기는 하지만 순간 넘어가 버려. 오행에서는 일간이라는 건 없어요. 똑같아요.